네, 학생 여러분, 새마을개발론 제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게 끼고 있는 게 이어폰이 아니고 마이크의 기능이기 때문에 실제 무슨 마이크보다 더 전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어폰 마이크를 끼고 강의를 진행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낸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동시에 새마을 운동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은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에게도 증거가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에도 증거가 남아있고, 기록물에도 그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증거가 남아있는 운동이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실제로 1970년대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새마을 운동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피드백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과제를 보면서 한 20가지로 줄였습니다. 주제를 강의에 설명할 주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른 학생이 이 새마을개발론 수업을 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전공한 분야. 그리고 지금 제가 새마을개발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중에 공대에서 강의를 신청하는 학생도 있고, 또 다른 법학과에서도 이제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또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 학생은 저에게 정부와 민간 협력의 원리,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재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입니다. 많은 새마을 운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나 연구가들은 새마을 운동을 뭐 상향식이나 하향식이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새마을 운동의 그 원리를 들어가게 되면 이 기반 자체는 마을 총회 주민 스스로 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도별로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마을 주민을 자극하고 마을을 자극하는 요소들을 정부들이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게 정부 주도형이다, 민간 주도형이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새마을 사업의 기본 원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 원리를 보시게 되면 주민총회에서 사업을 결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주체 자체는 정부가 아닌 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하게 신문 기사에 얻은 지식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새마을 운동을 이야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 운동은 방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본인이 깊이 공부를 한 다음에 새마을 운동이 원리는 이렇다 저렇다, 사업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어떤 이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큰 오류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새마을 운동의 이제 이러한 많은 이슈를 정리한 논문이 있습니다. 저희 국제개발학과 박사 출신들하고 제가 이제 썼던 논문인데 그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왜 많은 학자들이 새마을 운동을 비판을 하고 있으며 그 비판에는 어떤 오류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부와 민간 협력의 원리,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도 설명이 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제가 개념 부분에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새마을은 지금 현 시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새마을 운동이 정부나 정부 기관이 주체가 될 때는 새마을 ODA로 제가 규정을 합니다. 새마을 ODA로 규정을 하고, 민간이 주체가 될 때는 글로벌 새마을 운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전체는 새마을 개발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마을 주체에 따라서 새마을 운동을 규정하는 정의나 용어 자체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제가 기억하건대 적어도 한 6명, 7명 학생들이 저는 새마을 운동의 응용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응용 분야라 그러는 것은, 제가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나눴으면 기초, 가장 베이직한 기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원리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실천한 사업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 이러한 기초 원리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지 응용 부분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 응용 부분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제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언급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국농수산대학교 홈페이지를 한 가보십시오. 제가 이제 컴퓨터에, 저 모니터에 홈페이지를 띄워놨는데요. 여기 학과 안내를 보게 되면 식량작물학과, 특용작물학과, 버섯학과, 채소학과, 과수학과, 하회학과부터 쭉 내려오게 되면 산림, 한우, 양돈, 말, 산업곤충, 수산, 양식, 농수산가공, 비즈니스, 지역 비즈니스 학과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자, 우리 응용 학문이라 그러면 새마을을 응용해서 이렇게 사업으로 연계시키는, 최신 영농법으로 연계시키는 기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교재가 생산이 되었는가 하면, 아주 단편적인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십시오. 겨울 새마을 영농교본,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지금 책자를 못 찾았는데, 버섯을 재배하는 방법, 한우를 이제 입식해서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1970년대 방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 시점에는 모든 환경이 변했을 거 아닙니까? 변했다 그러면 이 변화된 환경, 국가별로도 그 다른 어떤 지역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겠죠. 특용작물이 잘 맞는다든지, 임업이 잘 맞는다든지, 뭐 수산업이 잘 맞는다든지. 그렇다 그러면 한국의 최신화된 영농기법, 수산기법, 뭐 임업기법들이 적용이 되어서 이러한 새로운 교재로 탄생을 해야 된다. 그게 응용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새마을운동, 새마을개발은 법률을 전공한 학생, 정치를 전공한 학생, 그리고 농업, 그죠? 그 다음에 수산, 공업, 건축, 뭐 전자, 이런 부분들이 인발브 될 때 총체적으로 이제 응용 학문이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입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들이 새마을 운동의 기본 원리하고 결합이 되어졌을 때 이 응용 학문은 보다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농수산대학을 항상 새마을 운동의 응용 학문으로서 일정 부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학과나 학문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새마을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다 그러면 사회과학이나 이런 부분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교재도 개발하고, 실제 캄보디아에서는 고추 농사, 그죠? 배추 농사, 그 다음에 뭐 저 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국의 최신화된 영농 기법으로 교재를 만들면, 그게 현 시점에서 새마을 개발 응용 분야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새마을 관련 기록물에 관심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교재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게 되면 새마을 운동과 세계 기록 유산이라는 파트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영어 원문을 번역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입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새마을운동에 많은 기록 자료가 있고 연대가 있지만 딱 지정해서 1970년대부터 1979년대까지의 이 기록 유산에 대한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제작된 기록 자료, 그 다음에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서 제작된 기록 자료, 그리고 마을에서 제작된 관련 기록 자료, 새마을 지도자의 성공 사례, 그리고 그들의 편지에 관한 기록 자료, 그리고 시민 기관 기업으로 받은 편지, 문서, 기정서, 그리고 새마을운동 연수원에서 제작된 기록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90% 이상이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심 있는 학생은 제가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이 중요한 기록 자료들을 현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이제 논문들이기 때문에 이게 국제사회에서나 또 해당 수원국에서 조금 더 검증된 자료로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저 세계적 의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상 및 주제가 태도 변화와 정신혁명을 일으켰다. 그리고 참여적 지역 사회 개발을 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지위를 향상을 했다. 이런 방식과 방법이 민주적이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중앙회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운동 중앙회는 1980년 이후 민간으로 넘어오면서 개통체계 협의체계가 새마을 중앙회로 완전히 이양되었습니다. 민간에 이양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정경환 어떤 비리 사건에가 새마을운동이 침체기를 겪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새마을운동 중앙회는 각 여러분들 수성구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새마을운동 수성구 지회가 있고 거기에 또 지도자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새마을운동 중앙회는 한국에서 가장 체계화된 조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마을운동 중앙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는 NGO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약간 민간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민간의 성격이 강하면서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 재정이나 사업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새마을 중앙회는 정부가 새마을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지원 금액이나 사업의 형태가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중요한 어떤 한국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주체로서 새마을중앙회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편협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볼 게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민관도 포함하고 정부기관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정부기관도 포함하는 관점에서 정부기관 코이카나 이런 데가 되겠죠. 새마을 운동을 바라보는 그런 발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이카 활동을 한 후에 새마을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도 기본 현장 경험이 이제 바탕이 되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을 조금만 더 깊게 바라본다 그러면 본인이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이론들이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가치에 대해서 미래 가치가 어떤 것일까 이제 이런 내용을 묻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가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국제개발학과가 2015년 영남대학교에 만들어지고 2014년에 새마을 이제 박사과정이 생겼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성시키고 조금 더 이제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새로운 개발 논리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제기구에 또 어디에 새마을 개발의 모든 현 시점에 이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과 의무도 여러분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수업을 추천을 받고 수업을 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수업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때로는 대학원 수준의 레포트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저번 학기도 그렇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모두 다 열정적으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ODA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제가 새마을 이해의 많은 부분을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새마을 국제개발학과를 졸업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를 가서라도 새마을 운동을 논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체계화된 이론을 가지고 장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이론이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보십시오. 자동차는 시동을 걸게 되면 그 구동이 바퀴까지 전달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있죠. 이 원리 자체는 정합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핸들부터 시작되어서 조향장치, 브레이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정확하게 맞아야지 제대로 작동이 된다. 이게 정합성이자 어떤 원리입니다. 새마을 운동도 그런 원리 속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용이나 이런 부분은 대응성이고 실천의 차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동차를 1970년대는 우리가 타기 위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 자동차를 가지고 개발도상국에 가지고 간다 생각했을 때는 개발도상국 그 중에서도 영하로 떨어지는 온도가 있을 수 있고 아스팔트가 없는 도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환경에 맞게 바퀴도 조금 더 튼튼하게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죠, 열 이런 부분도 견딜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새마을의 원리 자체가 일정 부분 변형된 차원에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 환경에 맞게. 이게 새마을 개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러면 새마을 운동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왜 새마을 사업을 캄보디아에서 해야 하느냐? 여기에서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국 같은 경우에는 봉사를 하고 나눔으로써 어떤 그런 세계 시민 의식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찾을 수 있겠죠.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넓게 이해하게 게 담론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 모든 수업을 이해할 때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실천이 있습니다. 이 실천은 사업입니다. 1970년대 사업도 있고 응용을 해서 2020년에 사업을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 새마을 운동의 원리를 가지고 실천함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담론이자 가치입니다. 이 세 개의 축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을 때 새마을 운동은 조금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상대방한테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저보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새마을 국제개발학을 전공을 했지만 이제 교수님께서는 저는 이제 무역 쪽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사회 경험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선진국이 되었던 개발도상국이 되었던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죠. 사물을 바라볼 때 가급적 이게 대면 수업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제가 그나마 많은 외국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의 가능성이 있고 선택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많은 선진국을 경험을 하고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제가 영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이제 본격화가 되기 전에 2020년 올해 2월 달에 영국 런던을 다녀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영국에 2박 3일로 다녀왔는데요. 저는 영국을 다녀오면서 많은 부분을 또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느낄 수 있었던 부분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제가 빠짐없이 추천하고 싶은 유럽 나라는 독일하고 영국입니다. 왜 그런가? 일본도 마찬가지죠. 세계 대전을 경험했던 나라고 그리고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나라고 프랑스는 이제 시민혁명이지만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고스란히 남아 있고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호텔 가는 과정에서 이 보도블록이 100년, 150년 전에 보도블록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독특하게 공존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또 새로운 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산업혁명이 빠른 나라일수록 기반 시설은 노후되었다, 낙후되었다 개념이 아니고 조금 올드화 되어 있습니다. 올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을 가보신 학생들은 알겠지만 영국은 런던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이 안 터집니다. 안 터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오래된 기반 시설로 이제 지하철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현대 첨단 시설은 적용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 많은 나라를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폭넓은 선택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학생 중에서 새마을 전공의 특색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는 누누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이 복지나 뭐 행정 쪽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급이 되었든 7급이 되었든 지방직이 되었든 중앙직이 되었든 그렇다 그러면 이 국제개발 협력은 앞으로 무시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3조, 4조, 5조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일정 부분 WHO나 이런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존 질서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선진 공여국이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이러한 원리 자체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게 의무자 책무이자 OECD 가입국의 그런 부분들이 특히 개발원조위원회에 소속된 나라들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예산이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사업이 늘어나고 관련되는 공무원도 늘어나고 지방 공무원까지 이런 직제가 개편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마을 국제개발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조금 더 대학원이라든지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준비를 하더라도 이쪽 공부는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복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르신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새마을 운동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과목은 꼭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데 저는 여기에 추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새마을 운동의 증거를 찾아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한 사람의 인생 역정이 있었던지 간에 어떤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간에 새마을 운동은 중요한 맥락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경험했던 세대들도 차츰 없어지는 어떤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녹취를 한다든지 어떤 자료로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앞서서 이제 저는 농지개혁도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조 ODA에 있어서 새마을학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게 새마을 ODA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국제개발협력은 민간하고 공적인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개발 원조에서 새마을을 적용시킨다 그러면 정부나 정부기관이 주체가 되고
서버는 이제 대학교나 연구기관이 전문기관이 이제 협력을 하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념을 분명히 잡으셔야 될 게 국제개발 협력하고 공적개발 원전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주체에 따라서. 그거는 교과서에 교재에 충분히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제가 이거는 첫 수업 시작하기 전에 첫 수업 진도 나갈 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수강한 학생이 50명을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오는 부분은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지금과 같이 피드백 할 수 있는 부분은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수업을 충실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새마을운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학과명이 지역사회개발학과였습니다. 1970년대 지역사회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학과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개발, 지역 및 복지행정, 현재는 이제 새마을국제개발이라는 흐름 속에 있는데 변하지 않는 단어가 개발이죠. 개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발은 어떤 물질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발에서 발전적인 용어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나 그죠? 그 부분도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국제개발 협력 흐름 속에서 새마을운동이나 새마을개발을 충분히 설명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또 다른 교재를 통해서도 경제개발 5개년은 충분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국가계획은 경제개발계획, 그 다음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새마을운동하고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개발과 관련한 연구자의 논의 이 부분도 제가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심화 과정을 배우고 싶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새마을운동 심화 과정에 풍덩 빠져보십시오. 빠져보시고 제 강의할 때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 스텝 한 스텝 조금 빠져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한 1분, 2분 지나버리면 앞부분하고 연계가 안 돼버리면 설명이 안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 자세를 단정히 하고 앉아서 가급적 듣고 모르면 반복해서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어서 스스로 체화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남학생 중에 군대 갔다 온 학생들도 많은데요. 군에 가게 되면 총기 분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할 때는 16 총기를 쓰는데 지금 K1 소총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병 정도 되게 되면 상병 한 1년 정도 연차가 지나게 되면 눈 감고 총기를 분해 조립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이 익숙하다 보면 방아쇠를 당겨 가지고 격발되는 이 총알이 나가는 그 원리 자체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새마을운동을 철저히 분해해서 조립할 수 있는, 눈 감고 조립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예? 그게 새마을운동의 체계가 되든 제도와 법률이 되든 사업이 되든 원리가 되든 그죠? 또 하나의 사업이 되든 여러분들이 눈 감고 그 사업 자체의 흐름 자체를 다 짚어내고 다시 조립하고 분해하는 과정을 아주 수월하게 할 때 어떤 부분이 됩니까? 대응성 있게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분명히 생겨납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새마을 공장이라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새마을 공장하고 공장 새마을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장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의 하나의 다른 형태입니다.
다른 형태로는 생활 공간이 직능 새마을 운동에서 분화되어서 공장 새마을 운동까지 전이되었는데, 자, 제가 아까 총기 이야기를 했는데 분해 졸업이 가능하게 되면 또 다른 변형이 가능하다. 진화된 차원에서 새마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제 이야기를 따라 들어보십시오. 자, 베트남 같은 경우 있죠. 베트남 같은 경우 제가 1년 전에 자료를 조사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문한 학생도 한 2명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의 산업 구조는 농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에서도 농업이 가장 핵심적인, 농촌이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자 영역으로 이제 중요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970년대 새마을 운동에서 농촌 새마을 운동이 가장 중요하니까 캄보디아의 새마을 운동을 할 때 한국의 농촌 새마을 운동의 원리나 사업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공장이 들어서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예? 식량이나 이런 부분, 1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보다 2차 산업 쪽으로 농촌을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1970년대의 한국의 산업 구조하고는 같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베트남의 새마을 사업을 가지고 갈 때 농촌에 가보니까 농촌 새마을 운동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물이나 뭐 화훼나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들어갔는데 이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왜? 농촌의 농민들이 인근에 있는 공장에 가서 제조업에 종사를 한다. 그럼 공장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새마을 운동을 충분히 모든 원리나 내용을 학습을 해서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할 수 있다 그러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어느 나라가 되었던 그 나라에서 하나의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한테 녹아 있는 그 내용들이나 지식들이 다시 컨비네이션 되어 가지고 새로운 형태, 발전전 형태의 사업이 가능하다. 그게 새마을 개발이고 새마을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학기 수업을 통해서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 분석은 제가 저 박사 선생님들하고 교재도 썼지만 지금 이 교재도 다시 디벨롭 돼가 빅데이터 부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연구의 방법론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해 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는 이게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건 뉴스 할 때 많이 보이시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이 과목 자체가 새마을 개발론이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하고 관련해서 연구된 텍스트 분석 위주로 왜 이 분석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고 또 이제 연구자들은 꼭 습득해야 될 어떤 조사 방법론의 하나인지 대해서는 가급적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오늘 하루에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365번 하는 거하고 매일 한 번씩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어느 게 비중이 높겠습니까? 매일 하는 게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빈도는 분석을 하게 되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맥락을 텍스트에서 찾아내자. 그렇죠?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대학원이나 조금 더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꼭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영역입니다. 자, 연구를 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 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인데 이 텍스트 분석은 차이보다는 관계를 더 검증하는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기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일부분을 보여주면서
보여주면서 새마을 운동은 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영역인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에는 제가 새마을 운동하고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기록원에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 각하되어 있죠. 결재를 받은 문서를 다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 결재 대통령 각하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새마을 운동 이론 정립을 위한 연구 사업 계획 해가지고 1974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유수한 학자들을 만나서 새마을 운동을 이론을 하는데도 적용을 했다는 거죠. 여기는 뭡니까? 경상북도 새마을 운동 협의회 조례 공표, 법률과 조례 중에서도 조례를 어떻게 제정하고 공표를 했다. 이게 기한 용지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중앙에 아까 이야기했죠. 새마을 운동 중앙 본부 설립 계획 해가지고 1980년 10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사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직 강화 방안 새마을 운동 종합 분석 보고, 예? 이러한 내용들이 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영광의 발자취라는 게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 두껍죠. 이 한 페이지가, 한 권이 책이 근 800페이지가 됩니다. 800페이지가 되는데, 전국 시도, 그죠? 각 마을마다 새마을 운동 사례를 새마을 운동 총회에서 기록을 해서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게 되면 새마을 운동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습득을 할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해서, 그죠? 농업기술해서 새마을 영농교본으로 새마을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교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온 못자리 설치. 그렇다 그러면 현 시점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엄청나게 많겠죠. 엄청나게 많고, 자, 또 보십시오.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에서도 또 이런 교재를 만들어내고,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에서도, 대구 직할시에서도, 그 다음에 경찰대학에서도 각 직능별로 새마을 운동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던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들이 있고, 제가 이제 무엇보다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자료는 1970년대 마을 회의록을 통해서, 그죠? 보이시죠? 마을 회의록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이게 어떤 사업인가 하면요.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전부 도장을 찍고, 예? 한다고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는 사진도 찍고, 군이나 이런 기관에서 설계 도면도 받아가지고 착공을 했는 사진까지 이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주소지를 찾아가지고 현 시점에 사진도 그때 한번 찍어봤는데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1970년대, 80년대를 겪으면서 한국의 농촌은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일정 부분 동력이 상실이 되어 가지고 어떤 크게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새마을 국제개발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이 국제개발 협력을 전공한 학생이라 그러면 새마을 운동이 기반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새마을 개발론을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개발, 지역사회개발 많은 이론들을 접해봤지만 증거가 있는 이론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기보다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뭐 중심지 이론, 뭐 트리클 다운, 뭐 그죠? 뭐 주변 뭐 확산 이론,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한 지역에, 어느 두 지역에, 여러 지역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까? 개발 이론이 있습니까? 예? 물론 한두 사례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저 영국의 농업 지역이 어떻게 돼서 그게 어떤 주변지 확산이 되고 그렇지만, 그게 정확하게 그런 원리로서 맞아떨어지는 개발 이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은 개발학적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을도 수준별로 사업을 달리하였고, 그리고 이 주민들도 마을 총회에 들어가면 많은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새마을 부녀자 같은 경우에는 인적 관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마을 주민하고 마을 어르신들하고 여기에 네트워크를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지도자는
참 한 학생 중에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마을에는 한 명의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두 명의 새마을 지도자라 그러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마을도 큰 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작은 저 행정지인 단 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동은 없어졌으니까 리의 마을이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개의 마을에는 세 명의 지도자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마을에는 한 명의 지도자가 존재합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여성 새마을 지도자 주로 이제 부녀회장입니다. 부녀회장 같은 경우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가졌는가 하면요. 마을 주민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하고 이 네트워크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강화를 시켜가지고 공판 사업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교육 환경도 개선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설득을 하고 양로 그 마을 회관의 어르신들을 공경을 하면서 그런 어떤 통합되는 마을의 가치를 찾아 나갔고 남자 새마을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했는가 하면요. 마을의 인적 구성하고 최하 행정단위의 인적 구성하고의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그죠? 어떤 관공서에 들어가서 공무원들을 설득을 하고 또 공무원들한테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마을 주민을 설득을 하고 이런 메커니즘이 들어있는 개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영역들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15년에 학과가 만들어졌고 학문적으로도 이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론을 주십시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예? 특히 영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새마을 운동, 새마을 개발의 이론을 많이 만들어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원리를 이제 확산시키는 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좀 수업을 어렵더라도 집중해 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새마을 운동을 이야기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 강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나 생각에서 이 새마을 운동을 가지고 수단이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를 두고 행동을 하느냐. 1900 새마을 운동은 그 정신 가치를 잘 살아보자는 근면자조 협동으로 했고 지금은 최줄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그저 새마을 2.0 정신 나눔 봉사 창조 예?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생하는 그죠 함께 잘 사는 마을을 이루자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행동하느냐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걸 명심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